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착하게 대하면 상대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환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려면 독하고 영악해져야만 한다는 강박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홀로 상처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이 위험한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호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바쳐질 뿐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면의 평온과 미덕을 강조했던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냉혹한 권력의 기술과 생존을 논했던 마키아벨리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성인과 악마라는 전혀 다른 극단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두 천재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종착지는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단단한 내면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마키아벨리는 타인의 숨은 의도와 욕망을 꿰뚫어보는 외면의 돋보기를 완성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미덕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그렇다고 칼날만 휘두르며 살 수도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생존은 이 방패와 돋보기를 동시에 쥐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졌어도 눈앞에 적이 언제 칼을 찌를지 모른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매번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이용당하고 상처를 받는 걸까요? 그 불편하고 차가운 인간 본성의 민낯을 지금 바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손해를 보고 영악하게만 살면 외로워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착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본성을 읽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매번 진심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이용뿐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인간관계의 가장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무한한 호의는 상대방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오만한 확신입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가치에는 결코 감사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당신의 선량함이 상대방의 숨겨진 이기심을 깨우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나 이익이 걸려있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의리를 아주 손쉽게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따뜻하던 이웃이 단 돈 몇만 원이나 사소한 이권 앞에서 무섭게 돌아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통제되지 않은 인간 본성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황제의 자리에서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이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것이라는 유아기적인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냉혹한 인간관계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감정을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방패를 단단하게 거머쥐고 정신적인 중심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 내면의 필터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했을 때 우리는 즉시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내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기는 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처럼 외부의 자극에 영혼이 휘둘리는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거친 폭풍이 불어도 내면의 방패를 들어올려 정신의 중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방패의 핵심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도적인 빈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무례한 태도를 마주하면 1초도 지나지 않아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에서 볼 때 감정이 앞서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억울함에 눈이 멀어 상대를 비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변명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흔드는 인간들을 보며 그들의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한 것은 그 사람의 비뚤어진 내면이 투영된 결과일 뿐 내 가치가 깎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돌을 던질 때 즉시 맞서 싸우거나 피 흘리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내면의 방패를 세우고
그 자극이 비껴가기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격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방패를 쥔 상태에서 우리는 나를 해치려는 상대방의 진짜 속내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상대의 가면 속 민낯을 들여다보는 외면의 돋보기를 꺼내들 차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완성한 외면의 돋보기는 타인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숨겨진 행동의 패턴을 확대해서 보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이나 영원할 것 같은 약속을 신뢰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돋보기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은 인간이 자신의 본심을 가장 쉽게 감출 수 있는 값싼 도구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배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너밖에 없다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내더라도 그 목소리에 담긴 온도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본성은 오직 이익이 충돌하거나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행동의 궤적에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평소에 동고동락하며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가 단 하나의 진급자리나 성과 인센티브가 걸리는 순간 싸늘하게 돌아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가 밤사이에 괴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환경이 바뀌어 셀프 인터레스트, 즉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이기심이 발동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결코 비난하거나 서운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듯 상대의 행동 패턴을 평소에 조용히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가 약속을 대하는 태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손해를 입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돋보기로 보듯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감정을 걷어내고 데이터처럼 쌓인 그 패턴들을 읽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배신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의 속내를 다 읽어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철벽을 치고 차갑게만 대해야 할까요? 그랬다간 도리어 고립이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을 버리고 진정한 존중을 이끌어내는 영리한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열망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독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울타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돋보기로 이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호감에 불과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의 무례함을 허허실실 넘겨주는 리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주말까지 반납하며 타인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의 끝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는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며 조직과 스스로를 가장 먼저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흐릿한 호의는 타인에게 만만한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선을 넘는 행동에 침묵할 때 상대는 당신을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을 넘어도 안전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진짜 권위와 존중은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비굴함이 아니라 내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일관성에서 탄생합니다. 내 영역을 침범했을 때 단호하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짓는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들겠다는 불가능한 환상을 버릴 때 당신을 이용하려던 이들은 서서히 멀어지고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진짜 관계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방패로 감정을 지키고 외면의 돋보기로 본성을 읽어내며 확실한 기준까지 세운 사람은 실전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합쳐 일상에서 즉시 무적의 지혜를 발휘하는 최종 단계의 처세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배움의 종착지는 타인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영악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면의 방패로 나의 평온을 지키고 외면의 돋보기로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단한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으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초연함만 본받아 모든 상황을 운명이라며 무조건 참아내다가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반대로 마키아벨리의 냉혹함만 쫓아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외로운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삶은 이 두 가지 무기를 양손에 들었을 때 완성됩니다. 내일 당장 당신의 일상에서 딱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딱 3분만 침묵하며 내면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 짧은 빈틈이 당신의 소중한 이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흔들릴 때는 변명을 구하지 말고 그저 외면의 돋보기를 들이대듯 그들의 행동 패턴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의 궤적만이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을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헤비트, 즉 지혜로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단단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는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영악함에는 속지 않으면서도 내 영혼의 따뜻함은 잃지 않는 진짜 어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토파일러트, 즉 인간 본성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고 이제 당신의 삶과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손에 쥐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